자, 계속해서 실험 연구 설계의 종류에서 두 번째 유사 실험 설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동등성 전후 실험 설계예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라고 하죠.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의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다를까요? 대상자가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할당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죠. 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는 필드 리서치에서 흔히 사용돼요. 즉 임상에서 우리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예요. 이러한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연구 시작 시점에 실험군과 비교군이 유사했다고 가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확신이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 실험 설계는 셀렉션 바이어스, 선택 편중, maturation, 성숙, 테스팅 이펙트, 시험 효과, subject attrition, 대상자 탈락과 같은 내적 타당도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의 예를 보면 COPD 환자를 위한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실험군 참여에 서면 동의한 환자를 실험군에, 또 대조군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조군에 배정을 하고 실험군에게는 뭐를 한다는 거죠?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즉 중재나 실험 처치를 하고 사전 사후 검사를 했고 대조군에게는 사전 사후 옵저베이션 1, 2를 했지만 실험 처치 트리트먼트 X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가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예요. 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대상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할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독립변수, 즉 트리트먼트를 도입하기 전에 두 그룹이 동질적이고 비교 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산정관리가 이제 실험 수치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프리네탈 케어, 출생 시 태아 상태에 주는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태아 상태를 산정관리 실시 이전에 측정할 수 없죠. 이러한 연구가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옵저베이션 1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는 종종 자료 수집 기회가 제한적이고 특별히 테스팅 이펙트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 예를 보면 대장 내시경 검사 시 전 처치에 있어서 걷기 운동을 적용하여서 장 세척액 복용 시 느끼는 불편감과 대장의 정결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를 이용했는데 종속 변수인 장 세척액 복용으로 인한 불편감과 대장의 청결도는 처치 이전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40세가 넘으면은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수면 내시경, 위내시경 할 때 병원에 있을 때
그때 대장 내시경이랑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밤근무나 또 어떤 환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모든 암의 근본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입원해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그 쿨프렙, 즉 장 세척액을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4리터를 먹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반 이상이 줄어들었죠. 먹는 것도 뭐 포카리 스웨트 같은 그런 맛이 나죠. 근데 그걸 먹고 계속 움직이면서 걸으니까 훨씬 불편감이라든가 너지야, 보미팅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어떤 걷기 운동을 적용을 했을 때 사전 조사를 못 하는 거죠. 저 옵저베이션 1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가 있어요. 원그룹 프리테스트 포스테스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그룹이 하나뿐이 없죠. 대조군이 없어요. 한 그룹의 대상자에게 실험적 처치 혹은 중재를 실시하기 전 옵저베이션 1 프리테스트, 그 다음에 실험 처치 트리트먼트나 중재를 하고 옵저베이션 2 프로테스트 사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only 한 그룹만 연구가 가능할 때 사용이 되고,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중요한 특징인 대조군과 무작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로부터 생성되는 에비던스, 근거는 설계의 제한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일군 전후 설계의 예를 봤을 때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낸스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조군 없이 단일군 전후 설계를 이용을 하는 설계였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는데, 실험 처치 없이 전후 조사만을 실시하는 대조군을 두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험군만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거죠. 이게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시계열 설계라고 해서 타임 시리즈 디자인이에요. 타임 시리즈 디자인. 연구가 가능한 그룹이 오로지 한 그룹뿐일 때 결과에 관한 기준점을 확립하기 위해서 처치가 도입되기 전에 여러 번 자료가 수집이 됩니다. 실험적 처치가 수행되고 기준 시점으로부터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처치 이후에도 여러 번 자료가 수집이 되는 거예요. 자, 실험군이 있으면서 사전조사, 옵저베이션 1, 옵저베이션 2, 사전조사를 두 번 하죠. 그쵸? 여러 번 자료가 수집이 되고 실험 처치를 하고 사후조사를 또 옵저베이션 3, 옵저베이션 4 이렇게 여러 번 자료가, 데이터가 컬렉션 되는 것, 이것을 타임 시리즈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시계열 설계라고 하죠. 자, 단일군 시계열 설계의 예를 한번 보면은, 뇌 손상 환자의 감각을 통합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개발된 감각 자극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의 의식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단일군 시계열 설계를 이용했는데, 처치를 제공하기 전 4주에 걸쳐 의식 상태 측정하고 4주간 중재를 제공한 후 의식 상태 측정하고 이후 4주간 휴식기를 가진 후 다시 4주간 중재를 제공한 후 의식 상태를 측정했고, 이후 4개월간 의식 상태의 변화를 계속 측정해서 총 8개월간 의식 상태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자, 자료 수집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럴 경우 타임 시리즈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오연수 선생님의
이 뇌손상 환자의 감각을 통합적으로 자극하는 것. 우리의 뇌는 여러 가지 그 감각을 수용하는 그런 그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죠. 자극이 없으면은 뇌는 그 기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자극 중재 프로그램이 그 뇌손상 환자가 뇌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어떤 효과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사실험 설계의 장단점 한번 알아보죠. 자, 이 유사실험 설계는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usefulness, 실용적이에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뛰어납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연구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설계가 통제된 실험 설계보다 현실 세계 일상적 환경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 있는 독립변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과관계를 순수 실험 연구처럼 강력하게 추론할 수는 없어서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흡연에 관한 문헌은 수년간 많은 순수 실험, 유사 실험 연구로부터의 결과가 어떻게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데 연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라고 하는데, 만약 실험실에서 동물을 무작위로 흡연 환경과 비흡연 환경으로 할당을 하고 잘 통제된 수많은 이러한 순수 실험은 흡연한 동물에게서 폐질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해 왔어요. 그 가설이 이거는 그 가설이 채택됐다라고 그렇게 입증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근거가 사람에게서도 흡연과 폐질환 간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지만, 자, 동물과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겠죠. 왜? 윤리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동물처럼 흡연군과 비흡연군으로 무작위로 할당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무작위로 할당을 해서 흡연군에게 계속 담배를 피우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흡연과 폐질환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유사실험 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연구의 결과가 흡연과 폐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모두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순수 실험 설계에 비해서 인과관계를 강력하게 추론할 수가 없고요.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 가능해질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유사실험 설계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